여러분 안녕하세요. 바다소리입니다. 오늘은 경기도지사 이재명 선거법 관련 혐의 중에서 검찰 사칭, 공직자 사칭 건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 방송하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재명 경기도지사님이 2002년 당시 검찰 사칭건을 재조명하게 된 것은 순전히 검찰 탓이다. 지사님께서는 유세 현장이나 어떤 자리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적이 없어요. 처음 사건이 불거진 건 2018년 TV 공개 토론회에서 바미당 후보 김영환 씨가 이 건을 꺼내게 되죠. 그가 말하게 된 배경은 한 가지입니다. 전 국민을 상대로 성남시장 이재명은 2002년 당시 공직자 사칭을 한 전과자이다라는 걸 주지시키려고 한 일이었어요. 지사님께서는 그것에 대한 답변으로 억울한 면이 없지 않다 한마디를 한 것뿐인데 이게 기소가 되고 항소가 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를 한번 훑어볼까요? 2002년 당시에 지사님께서는 인권 변호사 활동을 하고 계셨습니다. 성남시장 김병량과 몇몇이서 정자동 특혜 분양을 시도했고 또 분양을 했고 이것을 알게 된 인권 변호사 이재명 지사님께서는 시민들과 연대해서 시민운동으로 이것을 성토합니다. 성남시청 앞에서 집회를 하고 또한 시민연대를 꾸려서 이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하시죠. 네, 드디어 KBS조차 관심을 가지고 이것에 관해서 지사님의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고 지사님께서는 서류를 갖추고 인터뷰 요청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KBS 최초로 PD가 검사 사칭을 했고요. 그런데 이 사건으로 느닷없이 지사님께서 기소가 되고 성남지원 서울고등법원을 거쳐서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받게 된 것이 검사 사칭건의 사건 개요입니다. 당시 2003년 대법원에서 벌금형 150만 원을 받으셨고요. 또 TV토론회에서도 말씀하셨듯이 150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2002년 KBS 최철호 PD는 성남시 김병량 시장의 정자동 특혜 분양에 관해서 시민들과 함께 성토 집회를 하던 인권변호사 이재명을 만나기 위해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옵니다. 목적은 딱 하나, 성남시장 김병량의 혐의에 대해서 취재를 하기 위해서였어요. 당시 성남시장 김병량은 내년에 성남시장 제3은 선거를 앞두고 있었던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항의 집회를 하는 것은 물론이고 KBS까지 취재 방송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면이 있었을 겁니다. 당시 최초로 PD는 당일 오전에 재판이 있는 지사님과 시간 조율을 하는데요. 오후 12시경에 만나기로 하고 지사님께서는 법정에 가서 재판을 참여하셨고요. 그리고 최초로 PD는 변호사 사무실 근처에서 지사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지사님을 기다리던 최초로 PD는 김병량으로부터 음성 메시지를 받게 되는데요. 음성 메시지를 받고 변호사 사무실에 지사님께서 돌아오시고 KBS 팀도 변호사 사무실에 들어오고 음성 메시지를 확인한 최초로 PD가 김병량 시장과
1분 17초간 대화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최초로 PD는 KBS PD라는 신분 대신에 수원지검의 모 검사라고 본인을 이야기하면서 전 성남시장 김병량과 통화를 했고요. 김병량 전 성남시장은 이 사실을 알고 KBS 최초로 PD를 공직자 사칭권으로 고소를 하게 됩니다. 본인은 최초로 PD가 잘못했죠. 본인 신분을 KBS PD 최초로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대화를 했어야 되는데 취재에 욕심이 났던 걸까요? 수원지검의 모 검사다 이러면서 김병량 전 성남시장과 통화를 하게 되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은 최초로 PD를 공직자 사칭으로 검찰에 고소를 했고요. 검찰은 이 고소를 받아들여서 KBS 최초로 PD를 공직자 사칭권으로 기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당시 인권변호사 이재명 지사님께서 공모 혐의, 적극적 개입 혐의, 그것을 넘어서서 공직자 사칭으로 검찰에 피소가 돼요. 여기서 당시의 법정에서는 지사님께서 본인이 피소당할 줄 전혀 모르고 있던 상황에서 갑자기 수배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당황한 지사님께서 며칠간 피신을 했는데 검찰이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당시에 시민연대 간사인 뭐 여성분 집에 묻지 않았느냐라고 법정에서 질문을 던집니다. 전혀 사건하고 관계가 없는 질문이고 악의적인 질문이죠. 그 법정 안에 수많은 기자들이 들어와 있는데 어떤 의도로 검사가 지사님한테 당시에 모 여성 집에 숨어 있지 않았느냐라는 질문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여성분도 증인으로 불러서 본인 댁에 지사님을 숨겨주지 않았냐 이런 질문도 합니다. 검사 사칭권, 검사를 사칭해서 지금 기소를 당하신 것도 아니고요. 2002년 당시에 검사 사칭권으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억울한 면이 없지 않다라고 방송에서 발언한 것을 가지고 허위사실 공표로 지사님을 기소한 검찰이 그런 질문을 했다. 저는 검찰의 자질의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당시 성남시장 김병량의 비서였던 김진성 씨께서 증인으로 나와서 진술을 하는데요. 그럴 것이다 라고 지사님께서 그렇지 않을까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던 것들을 이분께서 진술을 합니다. 전 성남시장 김병량은 KBS 측에 이재명을 고소하는 조건으로 최초로 PD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 KBS가 당시 인권변호사 이재명을 고소하자 전 성남시장 김병량은 최초로에 대해서 고소를 취하했다라고 진술합니다. 이런 사건이 검사 사칭건인데 2018년 방송 토론회에서는 김영한 당시 바미당 후보가 당시 성남시장 이재명에게 묻습니다. 공직자 사칭 전과가 있지 않느냐. 전 국민이 보고 있었고 경기도 유권자들이 모두 보고 있는 방송에서 그렇게 묻는 의도는 지사님에 대한 흠집내기, 악의적인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그 질문을 받은 지사님께서 당시 사건은 억울한 점이 없지 않다라고 한마디 하셨고요. 이어서 곧 그 사건으로 해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 형을 받아서 그 벌금을 납부했습니다라고 방송을 하셨어요. 그런데
김영화는 지사님께서 당시 사건이 억울한 점이 없지 않다라는 그 한마디를 허위사실 공표로 경기도 선관위에 고발을 합니다. 선관위는 이 고발을 받아들였고요. 검찰에 고소를 했고 검찰은 또 이것을 받아들여서 기소를 한 것이 검사 사칭권 허위사실 공표 혐의입니다. 최초로 PD는 당시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재명 변호사님과 만나기 전에 이미 수차례 김병량과 전화 시도를 했다라고 김진성이 진술을 했고요. 지사님께서 재판 관련 때문에 성남 지원에 들어가 있는 동안 변호사 사무실 밖에서 기다리는 30여 분 동안 최초로 PD는 검찰청인데 이러면서 성남시청에 전화를 몇 번을 했답니다. 그러면 이제 시청에서 전화 받으신 분이 검찰 누구냐라고 물으면 전화를 끊고요. 조금 이따 다시 또 전화를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한 거죠. 나 검찰인데 김 시장과 통화하고 싶다. 이렇게 수차례 통화를 했는데 이것을 외부에 있던 김병량 전 성남시장이 전해 듣고서 최초로 PD에게 음성 메시지를 남깁니다. 이 남긴 음성 메시지를 지사님께서 재판을 마치고 변호사 사무실로 돌아오고 KBS 촬영팀도 지사님을 따라서 변호사 사무실로 들어오고 난 다음에 최초로 PD가 그 음성 메시지를 확인을 해요. 그런데 애초에 검찰은 이 음성 메시지 확인한 시간조차도 통화 내역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통화를 2차례 한 것으로 잡은 거죠. 이제 지사님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왜 억울하다 했는지 배경을 한번 살펴볼게요. 당시에 증인으로 나왔던 사람은 최초로 PD, 그리고 오디오팀, 비디오팀 해서 KBS 관련 직원들이었는데요. 이 직원들이 검찰에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진술한 것과 성남지원 1심에서 진술한 것, 그리고 서울고법, 대법원을 거치면서 진술이 일관성을 잃습니다. 이랬다 그랬다가 저랬다 그랬다가 그런 것 같다 그랬다가 그랬습니다. 이런 식으로 증인들이 진술이 일관성이 없었어요. 그리고 당시에 검찰 조사를 받았던 KBS 직원이 1심 때 법원에 나와서 뭐라고 진술을 하냐면 본인이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에 검찰은 답을 이미 정해놓고 질문을 하는 것 같았다. 또한 앞에서 다른 직원들이 진술해놓고 간 진술서를 보여주면서 앞에 누가 이렇게 진술을 하고 갔는데 이것이 맞느냐는 식으로 수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진술서를 본 직원은 뭐라고 했겠어요? 검찰이 의도한 방향대로 그런 것 같다라고 답을 할 수밖에 없지 않았겠어요? 또한 최초로 PD가 김병량과 통화한 곳이 변호사 사무실, 본인 변호사 사무실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공범으로 기소가 됐다가 나중에는 본인이 당시 인권변호사 이재명이 직접 검사를 사칭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기소가 됐는데요. 최초로가 김병량 전 시장과 통화한 시간은 음성 메시지 확인한 시간을 빼버리면요. 1분 17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만 있던 게 아니고 그 촬영 장비, 오디오 장비 모든 것이 들어와 있던 상황에서 그 KBS 직원들이 뭐라고 진술을 하냐면 최초로가 김병량에게 전화를 할 때 지사님께서는 통화 중이니까 잠시 제 일을 하겠습니다 라면서 책상에 앉아서 컴퓨터를 보고 계셨대요. 재판 기록 이런 것들을 정리하려고 하셨겠죠. 그리고 김병량하고 통화 중이다 그러니까 잠깐 일어나서 오셔서 그 오디오 장치로 녹음을 하고 있었대요. 통화 내용을. 그것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가시는 게 전부라고 진술도 했답니다. 처음부터. 그런데 당시에 그 진술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1분 17초 통화 동안 지사님께서 검사 이름은 누구고
이렇게 질문을 하면 이렇게 답변을 하라고 지시하기에는 터무니없이 짧은 시간이었다. 그리고 당시에 최초로가 수원지검의 서모검사라는 이름을 사칭할 수 있었던 것은 현장에서 지사님께서 서모검사 이름을 대라 했던 게 아니고요. 이제 인터뷰를 요청하면서 사전 질문지를 받잖아요. 그 질문지를 받으시면서 대부분의 내용들을 이미 전달을 해준 상황이었대요. 그러니까 최초로 PD가 그것을 훑어보았을 것이고, 정자동 특혜 분양 사건의 담당 검사인 서모 씨 이름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지사님께서는 최초로 PD가 당신이 변호사 사무실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수차례 성남시청에 전화를 해서 검찰을 사칭한 것도 몰랐답니다. 그리고 이것도 2002년 당시 검찰 수사를 받을 때 본인도 이렇게 진술을 했고 현장에 있던 KBS 직원들도 처음엔 이렇게 진술을 했대요. 근데 검찰이 다른 진술서를 보여주면서 이 사람은 이렇게 진술을 했는데 이게 맞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증인들이 대부분이 진술을 번복을 한 거죠. 근데 이때 웃긴 게 뭐냐면요. 당시 정자동 특혜 분양 사건에 있어서 검사들이 김병량으로부터 향을 접대한 것도 지사님께서 알고 계셨고 집회를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고발을 했어요. 그러면 검찰 입장하고 당시 성남시장 재선을 기다리고 있던 김병량 그리고 김병량으로부터 고소당한 KBS가 같은 입장인 거죠. 인권 변호사 이재명이 상당히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KBS가 그랬는데 KBS가 아니고요. 당시 성남시장 김병량은 이재명을 검사 사칭권으로 고소를 하고 나서요. 애초에 고소했던 최초로 PD에 대해서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그러면 김병량과 KBS가 단합이 없었을까요? 최초로 PD가 검사 사칭을 한 줄 알고 고소를 했는데 그 자리에 이재명도 있었다 그랬으면 최초로 PD에 대한 고소를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지사님을 추가로 고소했다면 말이 돼요. 근데 지사님을 고소하면서 통화 당사자인 최초로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KBS랑 전 성남시장 김병량이 단합을 했다라고 의심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나요? 이러한 이제 재판 과정을 거치면서 성남법원에서는 지사님께 여쭤봅니다. 당시 상황을 증인 진술로 들어볼 때 본인이 좀 재심에 대해서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재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느냐라고 지사님께 여쭤봤는데요. 지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거 때마다, 그러니까 성남시장 선거를 2번 치르셨죠? 그리고 2018년에 경기도지사 선거를 3번을 치르는 동안 이 공직자 사칭 정가라는 게 굴레처럼 따라왔어요. 계속 따라오니까 이 굴레를 벗고 싶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재심을 통하던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것에 대해서 어떤 오해나 이런 것들은 좀 벗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언제 내가 재심 청구를 하겠다라는 말씀은 없었어요. 그러면 당시에 김병량 성남시장으로부터 향응을 받았던 검사들 그리고 최초로 내신 지사님을 기소했던 검사들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그 사람들이 지금도 만약에 검찰의 어떤 고위직 간부직으로 있다면 지사님이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질까요? 받아들여진다면 그 재판은 또 온전하게 진행이 될까요? 그것은 차후 문제지만 방송에서 억울하다 하고 한 한마디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될 만한 것인지 그것을 기소한 검찰은 스스로 억지 기소라고 생각은 안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지사님께서 방송에서 억울하다 한마디로 검찰이 기소를 했는데요. 그럼 당시에 같이 방송에 나왔던 김영환이 근거도 없이 말했던 수많은 이야기들, 그리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했던 그 말들, 왜 기소하지 않는 겁니까? 김영환은 법정에 나와서 또 뭐라고 하냐면요. 판사님께서 물어봐요. 김영환이 나오자. 고소인 당사자지요 하니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본인이 고소인이 아니래요. 장려아 변호사가 고소인이고 자기는 사태가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다는 그런 진술을 합니다. 지사님도 그렇고 판사님도 그렇고 김영환이 성관이에 고발을 했고 그것을 성관이가 검찰에 고발을 했고 검찰이 그것을 받아들여서 기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인은 법정에 나와서 고소인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법정에서 모든 일들을 지켜보면서 지사님 진술을 들으면서 제가 생각한 건 이겁니다. 세상에 나쁘기만 한 일은 없다. 지사님께서 변론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요. 검찰 사칭권을 겪으면서 인권 변호사 이재명으로서는 그 신분으로서는 거대 방송사, 검찰이라는 공권력, 그리고 성남시장이라는 공권력과 싸움에서 한계를 느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성남 시민들이 지사님 편에서 같이 연대를 하고 전 성남시장 김병량의 비리 혐의에 대해서 매일같이 성토를 했지만 결국 대법원까지 간 거는 본인이시거든요. 물론 그 특혜 분양 사건으로 해서 김병량은 재판을 받고 구속을 당했습니다. 실형을 살았고요. 그렇지만 그것과 다르게 본인도 대법원에서 어이없는 혐의로 벌금형을 받고 전가가 생겼잖아요. 거기에서 본인의 한계를 느끼고 인권 변호사를 넘어서 힘 있는 사람이 되고자 어떻게 보면 정치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되었으니까 검사 사칭권이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검찰이 검사 사칭권에 대해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한 것이 억지인 이유가 뭐냐면 1심에서 분명히 전 김병량 시장 비서 김진성 씨가 나와서 당시의 재판이 얼마나 억울했고 단합이 있었고 이런 것을 진술을 했잖아요. 근데 검찰은 당시에는 몰랐다고 쳐요. 그렇지만 이 증인의 진술을 들었으면 분명히 알았고 상황이 어떻게 되어서 지사님께서 검사 사칭권에 대해서 혐의를 인정받았는지 알면서도 구형할 때도 이 부분을 전혀 배려를 안 했어요. 배제를 했어요. 증인의 진술을.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당시 사건하고 직접 관련이 있었던 검사나 방송국 기술자들을 조사를 안 했습니다. 왜 지사님께서 억울하다고 했는지, 왜 그 말을 하게 된 배경이 뭔지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이 검찰이 김영환의 검찰입니까? 김영환이 성관이에 고소를 하면 무조건 다 받아들여서 김영환이 고소한 혐의로 지사님을 기소하고 대한민국의 검찰입니까? 아니면 김영환의 검찰인지 저는 묻고 싶어요. 검찰은요. 대장동 개발건도 그렇잖아요. 잘 벌어서 잘 썼습니다. 그 한마디를 가지고 기소를 했죠. 검사 사칭권도 억울하다라는 그 한마디를 가지고 기소를 했어요. 그 한마디 말고요. 전체적으로 객관적인 사실을 보고 조사를 하고 수사를 하고 기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2002년 당시에 검사 사칭권으로 지사님께서 유죄 혐의를 받고 2003년에 유죄 혐의를 받았으니까 지금 2019년이잖아요. 16년이 지났지만 당시의 검찰과 지금의 검찰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늘 억지스럽고 늘 힘 있는 쪽에 붙어서 피해자를 만들려 하고 범죄자를 만들려 하고 검찰은 검사 사칭권에 대한 억지 기소를 취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바다소리였고요. 다음 방송은 직권남용, 친형 강제 입원권에 대해서 방송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